남이 말하는 거 이제 샀는데 결과적으로 올라서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아침부터. 그런 걸 우리는 보통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거든요. 아. 제가 아까 경마장에 가서 첫날 100배 맞은 거랑 사실 똑같죠. 아하. 첫날 100배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맞았지만 그다음 몇 달 동안 돈을 잃어서 포기하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린이 분들이 자기 자신이 종목 선정을 하지 않고 남이 말하는 것을 샀을 때 당연히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인데 요즘은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오르거나 내리거나의 확률이 오를 확률이 70%가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운이 좋아서 올랐겠지만 본인의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이익 실현 매도를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만약에 이익 실현 매도를 하면은 축하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은 직접 선정하는 공부를 좀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첫 공부를 해야 번째는 주린이에게 주시는 첫 번째 비법은 공부하라.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공부해라. 아, 공부해라. 공부는 기본이고 이제 예. 어떤 공부자가 중요한데 예. 종목 선정 공부를 해야죠. 종목 선정 공부. 예.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그러면?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통 가장 많은 비율로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정보 매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의 변동성을 이용한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자기한테 적합한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게 종목 선정의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반드시 매수 종목은 공부한 공부한 뒤에 뒤에 직접 선정. 선정해라. 누구 말 듣고 샀다고 좋아할 게 안 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엔 강소 아나운서 매일 아침에 맞아. 야 내가 이거 잘했잖아 이거 잘했잖아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주린이에게 네. 전하는 두 번째. 한번 노하우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팁은요 매일 투자일지를 써라. 일지를 일기처럼. 써라. 어떻게 이거 왜 써야 돼요? 투자일지를 써야 해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도 뭐 방학 때 일기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일기 숙제가 가장 하기 힘든 숙제였죠. 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날 하루를 결산하고 또는 반성 같은 걸 하는 내용들이죠. 마찬가지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한 투자에서는 이래서 잘했구나. 또는 잘못한 투자에서는 이걸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잘해야지. 근데 그거를 일지를 안 쓰고 머릿속에만 남겨놓으면 우리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아. 우리가 AI가 아니죠. 네, 그래서 네. 기록을 하면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종목을 얼마에 샀는데 내가 몇 %의 수익률이 났어. 투자 아이디어는 뭐였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은 뭐였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자기 자신의 오답 노트나 비법 노트 같은 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야 틀린 거 오답 노트 만들어 똑같이 성공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면 꼼꼼히 자기 자신의 투자를 일기를 쓰듯이 기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 저거 안 쓰니까 전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나쁜 기억이던가 왜곡된 기억인 왜곡된 거예요. 기억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시는 투자법. 투자법을 좀 저희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투자법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여러 가지를 합친 삼박자 투자법이라는 걸 만들어냈거든요. 쌈박자요? 네. 쿵쿵 따 뭐 이런 건가? 삼박자? 뭐 어떤 사실은 삼박자? 삼박자 투자법 말하면 우리 그 송대관 선생님의 네 박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삼박자 투자법을 설명을 드리면 네. 주식 시장에서의 주가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주가요? 주식 가격? 가격. 주식의 가격입니다. 근데 사실 주린이 분 중에 그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그럼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모든 시장에서 모든 가격이 결정되는 논리랑 똑같아요. 네. 상품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고 고용 시장에서 임금의 가격이 결정되듯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되는데 경제학에서는 가격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렇죠. 말을 합니다. 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는 주식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막 사고 싶어 하면 그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죠. 가격이. 사고 싶은 사람이 네. 많아요. 가격이. 가치와 가격을 헷갈리면 안 돼요. 아.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많은 올라가요. 사람들이 사고 싶으면. 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 저평가 종목이네 사고 싶어 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정보가 있네. 이 종목은 성장 산업이야 하고 사고 싶어 해요. 어떤 분들은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분들은 차트를 보고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보지 않고 세 가지를 다 보면
그 세 가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종목을 내가 먼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삼박자 투자법이고 그래서 삼박자라고 했을 때 그럼 세 가지를 딱 세 꼽자면 가지. 집어서. 네. 세 가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이 저평가 우량주인지 확인하자. 기업에 네. 대해서 알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좀 부실한 종목을 사면 뭐 감자랄지 상장 폐지가 될 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자는 먹는 감자가 아니고 자본의 감소를 뜻하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네. 가격의 변동성 너무나 고점에서 사도 안 되고 네. 또 너무나 움직이지 않는 바닥에서 사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서 지금이 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구나라고 보는 점. 네. 세 번째는 이제 정보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어떤 산업에 포함되어 있고 그 산업이 지금 성장 산업인지 또는 사양 산업인지 당연히 성장 산업의 종목을 사야 될 것이고요. 또 이 종목이 어떤 정보와 재료가 있는지 공시는 어떤 공시를 했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세 가지 재무제표, 차트, 정보 세 가지가 다 좋은 종목을 사면 아마도 내가 산 다음에 더 비싸게 팔 좋은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 그럼 그 삼박자 그런 거를 잘 고민해서 사면 상한가 치는 종목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상한가가 사실은 꿈의 상한가죠.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주식을 처음에 했을 땐 코스피가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상한가가 15%였고요. 지금은 30%죠. 그렇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심지어 12%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막 상한가 종목 100개씩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상한가 종목이 두세 개, 많이 나오면 한 1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잡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제가 말한 기법대로 좀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보통 투자자들보다는 잡을 확률은 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대형주가 하나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혹시 알고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예측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점장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종목이 상한가 갈 것을 예측하진 못했지만 네.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예. 예측이 가능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시대에 좀 맞는 거죠. 아까 제가 계속 성장 산업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핫한 성장 산업의 이슈는 결국은 자동차, 네. 미래형 자동차. 자동차. 네, 연료의 미래화는 전기차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돼요. 나아가서 수소차. 근데 연료의 미래화도 중요한데 운행의 미래화가 사실 더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 그 운행의 미래화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연료의 미래화는 우리나라에서 뭐 2차 전지 산업들이 가장 중심이고 자율주행의 미래화는 아마도 뭐 완성차 업종들이나 또는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고 하죠. 저 전자 사업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그 전장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계속 공부를 해라, 뭐 정보를 토대로 뭐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뭔가 공부되는 느낌이 안 들고 정보를 못 얻겠거든요. 뭐 어떻게 어디서 뭘 보고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신 건지 제가 너무 좀 흥분했나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정말 혼날 분들 많네요. 제가 우리 작년에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수능 수험생들이 공부한다라고서 나 서울대 가고 싶은데 이거 왜 성적이 안 올라요랑 사실 똑같은 거죠. 저는 이제 주식을 20년을 했고 예를 들어 5년 한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주린이 분들 중에 이제 한두 달 공부도 안 했는데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그걸 말해줘도 사실 또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할게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증권사 리포트를 매일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종목 선정을 뭐 자기네 유리한 종목을 선정하면서 맞아. 하는 게 아니냐 의심. 이렇게 네, 의심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에는 종목 선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의 동향이나 글로벌 지수의 분석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읽다 보면 뭐 경제학 박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상위 10%에 안 드는 이런 탑다운 지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을 좀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주식 관련 관련된. 책이겠죠. 주식 관련 책. 저 같은 경우는 20년 좀 넘게 투자를 했는데요. 네. 저희 집에 정말 책장이 수백 권 이상 있거든요. 아. 가장 오래된 책이 한 90년대 초반대 책부터 가장 최근 책까지 수백 권이 있는데 수백 권 읽은 투자자와 한두 권 읽은 투자자가 수익률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주식책을 적어도 네. 최하 5권,
뭐 많으면 한 100권 정도 읽어라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공시 사이트라고 있어요. 전자 공시 시스템 네, 네, 사이트. 네. 네. 그 전자 공시 시스템 사이트는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정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찌라시나 누구한테 야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맞아. 정보에 굉장히 공신력이 목말라 없는 하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고 사서는 리스크가 사실 클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너만 알고 있어 하면 무슨 정보인데 하면 야 그걸 알면 내가 말해주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요. 그러면 산 다음에 또 매도 타이밍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한 번, 두 번 사다 보면 남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고 주식 실력이 절대 늘지가 않아요. 그러면 너만 아는 정보가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정보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적어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정보를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습관, 또 내일 사고 싶은 종목이 생겼다면 네. 적어도 한번 들어가서 그 종목의 정보를, 공시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